창민이 5분마다 에피네프린 주는데도 심박동 점점 떨어집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 어렵겠네. 내가 갈게. 창민이라는 아기 말하는 거지? TOF 아기. 유착이 심해서 수술도 힘들었는데 수술은 그래도 버텼는데 폐혈증이 왔어. 아이고. 우리과 전공이 2년차 창민이랑 이름이 같아. 그래서 다들 조금 특별하게 생각했던 아기야. 로봇 같은 창민이도 처음으로 마음 준 아기고. 그 아기 엄마하고 라뽀도 많이 생겼어. 야, 라뽀가 뭐 별거냐. 저 사람 우리 아기 열심히 봐준다. 아기 엄마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난다. 그럼 그게 라뽀지. 방금 보신 이 영상은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한 장면인데요. 아기 환자 창민이가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의사는 아기 엄마와도 라포가 많이 생겼어. 라포가 뭐 별거냐? 저 사람이 우리 아기 열심히 봐준다. 아기 엄마 보니까 우리 엄마 생각난다. 그럼 그게 라포지. 라며 라포 형상에 대해 언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라포란 무엇일까요? 의료계에서 라포란 환자와 의사 사이의 신뢰관계 형성을 뜻하는데요. 신뢰관계 형성이 잘 된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들어주고 따라줍니다. 하지만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환자는 의사의 말을 잘 따라주지 못할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의 말을 듣지 않아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믿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의사의 말을 상술이라고 믿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른 서비스업과는 달리 의료 서비스 관계에서는 라포 형성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실 장면들은 세 가지 상황극입니다. 첫 번째는 의료 서비스와는 다른 일반 서비스업의 편의점 점원, 손님 관계의 상황이고, 두 번째는 라포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환자와 의사 간의 진료 장면이며, 마지막 장면은 라포 형성이 잘 되어 있는 환자와 의사의 진료 장면입니다. 아, 너 내일 시험 어떻게 할 거냐? 너 시험 공부 많이 해서? 아, 나 아무것도 안 했어. 아, 이거 계산해 주세요. 선생님, 혹시 이거 한 번에 드실 건가요? 그냥 계산해 주세요, 빨리. 네, 죄송합니다. 아, 왜 말 거는 거야, 갑자기. 아, 시간 없는데. 아, 네, 마감입니다. 네, 문제. 아야, 내 30초, 내가 30초.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불편하시죠? 요즘 속이 좀 불편하고 가끔 뭘 먹으면 자주 배가 아파요. 속이 더부룩해서 잘 먹지 못하니 체중도 좀 줄었고요. 그냥 뭐 단순 위염인 것 같네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거 드시고 또 불편하시면 오시죠.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카페인이나 자극적인 음식 드시지 마시고요. 그냥 위험이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내시경 검사는 따로 필요 없을까요? 제가 사실 이런 증상이 지속된 지 좀 오래되어서 혹시나... 요즘 젊은 사람들 학교 다니면서 카페인도 많이 마시고 술도 많이 마시고 하니까 이런 위험 증상 앓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은 약 드셔보시고 그런 것 때문일 테니까 드셔보시고 증상 보시고 오세요. 그치만 인터넷 찾아보니 위험 증상이랑 좀 비슷해서요. 저는 커피도 잘 안 마시고 흡연 운동도 잘 안 해요. 그러면 스트레스성인 것 같은데요? 인터넷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환자지 않습니까? 그래도 제가 의사니까 제 말 들으시고 약 드시고 경과 보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 되게 덥던데 오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았어요.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요즘 속이 좀 불편하고 가끔 뭘 먹으면 자주 배가 아파요. 속이 더부룩해서 잘 먹지 못하니까 체중도 좀 줄었고요. 환자분 증상 보니까 아마 위험인 것 같아요. 혹시 평소에 술, 담배 자주 하세요? 아니요. 그러면 아마 스트레스성 위험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맵고 짠 음식 같은 경우에는 소화시키면서 염증 같은 거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당분간은 피해 주시고요. 일단은 약을 복용하면서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위궤양이나 위암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제가 이런 증상이 나타난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제가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돼서요.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그런 걱정 많이 하세요. 근데 걱정하시는 것만큼 위궤양이나 위암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 연령대 젊은 친구들한테는 크게 걱정할 만한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2주 동안 약 드시면서 증상이 완화되는지 아닌지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혹시나 그 이후에도 불편하시면 다시 내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세 가지 상황극 중 첫 번째 상황극에서는 손님이 고카페인 음료인 에너지 음료를 한꺼번에 많이 사가는 상황에서 점원이 잠깐의 고민 끝에 그냥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인 환자 관계와는 다르게 상업적 목적이 강한 서비스업에서의 관계를 드러내었습니다. 환자 의사 관계에서 해석적 모형은 현재 의료 윤리의 주도적 모형인데요. 이는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입각하여 환자가 동의를 하는 모형입니다. 하지만 편의점 상황에서는 고카페인 음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그냥 판매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처럼 라포 형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환자의 염려와 의사를 고려하지 않은 진료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서비스업 관계와는 달리 환자-의사 관계에서 라포 형성이 중요함을 드러냅니다. 환자-의사 관계에서는 의료 서비스 판매뿐만 아니라 의료윤리, 환자-의사 사이의 심리적 유대감, 의학적 정보 제공, 환자의 염려와 가치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온정주의 모형, 정보 모형, 숙고 모형 등 환자-의사 관계 모형들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자-의료인 관계는 다른 일반적인 관계와는 차이가 있는 특수한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한 인간관계 속에서 적절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환자와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흔한 공감은 감정적 공감으로 이러한 공감은 말 그대로 상대방의 감정을 느껴 나의 마음과 일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환자-의료인 관계에서 필요한 공감은 감정적 공감과는 조금 다른 인지적 공감입니다. 인지적 공감이란 상대방의 마음을 머리로 이해하고 아는 것을 말합니다. 감정적 공감이 상대방의 감정에 주로 집중한다면 인지적 공감은 감정과 별도로 상대방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낄지에 주의를 기울이며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도움과 해결책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지적 공감을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병원의 응급실에 찾아온 환자가 오랫동안 대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짜증을 내고 있다면 의사는 자신의 병으로 인해 초조하고 불안한 환자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내며 환자에게 병원의 상황과 앞으로 이루어질 과정들을 안내하고 양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환자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흔히 환자들은 3분 진료라고 일컫는 짧은 진료 시간에 불만과 불안감으로 인해 병원과의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의 진료 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환자들도 자신과 똑같이 진료를 볼 권리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심각하거나 급한 병인 경우 충분한 진료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의사의 상황에 공감한다면 불필요한 갈등 상황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유대감은 의사와 환자에게 모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환자가 의사가 자신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호감을 가진다면 이는 치료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으며 의사 역시 환자에게 느끼는 인간적인 유대감을 통해 더 강한 책임감을 느끼고 향상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의사와 환자가 형성하는 신뢰와 이해는 그 자체로 치료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신뢰와 이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환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사와 환자 사이의 관계가 단순히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 어떤 관계도 일방적이지 않은 만큼 이들 사이의 바람직한 신뢰 관계 형성을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